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45회차 K리그 7경기 초안픽 분석으로 인사드립니다. 우선 주말에 있을 승무패 45회차가 오늘 아침 8시부터 오는 토요일 2시 50분까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K리그 7경기와 프리미어리그 7경기로 조합이 구성이 됐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화두가 되는 것이 우승 경쟁과 그리고 2부 리그로 강등되는 팀이 단 한 팀이죠. 그 한 팀이 과연 어느 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강등권 경쟁이 아주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K리그 우승 경쟁 및 강등 경쟁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가볍게 살펴본 뒤 7경기 초안 픽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경우의 수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우선 2부 리그로 어떤 팀이 강등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팀이 강등 경쟁 중인데 우선 인천이 가장 승점이 낮죠. 승점 24점으로 12위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그 위로 성남과 부산이 승점 25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성남이 다득점에서 22골, 부산이 24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에 다득점, 누가 골을 더 많이 넣었느냐로 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막판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대한 골을 많이 넣는 것이 세 팀에게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 최하위 인천이 서울과 맞붙습니다. 서울 원정을 떠나는데 만약에 인천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서울을 잡아내면 승점 27점이 되고 만약에 성남과 부산이 맞대결을 펼치는데 성남과 부산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날 경우에는 성남이 강등이 되죠. 지금 제가 순간 뇌정지가 왔는데 그만큼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서 인천이 서울을 꺾으면 승점 27점이 되고 마지막 성남과 부산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날 경우에 승점이 26점으로 같아지는데 두 팀 중 다득점이 낮은 성남이 강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이 무승부가 됐을 경우에 더 경우의 수는 복잡하게 되는데요. 우선 인천이 서울과 무승부가 되면 승점 25점이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성남과 부산이 맞대결에서 비겨버리면 성남과 부산이 나란히 승점 26점이 되면서 두 팀이 생존을 하고 인천이 강등이 됩니다. 그러나 인천이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 25점이 되고 성남과 부산의 맞대결이 승패가 갈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인천과 성남과 부산의 맞대결에서 패배한 팀이 승점이 25점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인천과 그 패배한 팀의 다득점을 따져서 다득점이 낮은 팀이 강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이 패배를 할 경우에는 성남과 부산의 맞대결 결과와 관계없이 인천이 강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승 경쟁, K리그 1 우승 경쟁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과 울산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전북이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북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대구랑 맞붙는데 대구와의 경기에서 전북이 이기거나 혹은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울산이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전북이 무조건 대구에 지고 울산은 광주를 만나는데 광주를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승점이 같아지면서 지금 현재 전북의 다득점에서 7골 앞서 있는 울산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북이 올 시즌 대구에 모두 이겼고 약간 천적다운 면모를 과시 중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력이 손준호 선수 등 주요 선수들이 경기력이 한껏 올라온 전북이 대구의
그 동기부여가 떨어진 대구에 패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울산으로서는 무조건 광주를 이기고 나서 전북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우의 수는 K리그2 승강 플레이오프, 승강이 아니라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라고 하면 되겠죠.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 우승팀이 자동으로 승격을 하고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나머지 한 팀이 K리그 1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승격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K리그 2, 2, 3, 4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펼쳐서 여기서 최종 승리를 거둔 팀이 정규리그 우승팀과 K리그 1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현재 K리그 2 3위는 이랜드, 4위는 경남, 5위는 대전, 6위는 전남인데 지금 3위 이랜드가 승점 38점, 그 아래로 경남과 대전, 전남이 모두 승점 36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규리그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순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네 팀은 4위 안에 들어서 승격 플레이오프를 올라가기 위해 어떤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빠르게 초안픽 공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안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최종 픽과는 달라질 수도 있고 많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초안픽을 보시고 프리미어 리그 7경기까지 추가된 최종 픽 영상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경기 FC 서울 대 인천 유나이티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원과의 유관중 홈 경기였죠. 유관중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올 시즌 유관중 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고 마지막 경기인 인천전도 홈에서 펼쳐지고 홈 관중들 앞에서 한다는 점이 서울 쪽의 어떤 그 가능성을 조금은 높이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했기 때문에 인천보다는 확실히 동기부여,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맨날 말하는 그 홈관중 앞에서의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요소는 있을 수 있겠고요. 올 시즌 인천과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홈에서는 윤주태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었고 인천 원정에서는 CU타임 송시우 선수의 골에 골을 얻어맞아서 패배를 했습니다. 1승 1패로 상당히 팽팽한 모습을 보였고 경인 더비 인천 팬들은 인경 더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맞대결 구도에서 최근 10경기 3승 3무 4패로 인천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상당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팀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강원전 예측을 하면서 FC 서울이 유관중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박주영 선수였는데 박주영 선수가 강원전 통산 최다 득점자였죠. 서울에서. 그래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환상적인 프리킥 골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마지막에 고무열 선수한테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1대1로 아쉽게 비겼습니다. 이렇듯 유관중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FC 서울이 다시 한번 박주영 그리고 기성용 그리고 조영욱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어떤 관중들 앞에서 힘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도 상당히 관심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FC 서울의 어떤 동기부여를 하나 더 찾아보자면 라이벌 수원의 승점 1점을 앞선 8위이기 때문에 자칫 만약에 인천에 패하고 최종전에서 수원이 강원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라이벌 수원에게 8위까지 내줄 수 있는 만큼 절대 어쨌든 잔류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인천에게 지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사이트는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에서 정말 성적을 개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가 살아있습니다.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지난 2월에 펼쳐진 호주 멜버른 빅토리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FC 서울 입장으로서는
리그, K리그가 종료된 다음에 11월에 이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어떤 올인을 할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전에 무리하게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인천전에 자칫 오버페이스를 하게 될 경우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지 않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오히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옥석 가리기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권성윤 선수 같은 이런 신예 공격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인천전에서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위한 어떤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이런 신예 측면 공격수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FC 서울이 잔류를 확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까지 남겨둔 상황에서 최대한 홈팬들 앞에서 지지 않는 경기, 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거둬도 경우의 수는 남아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것은 서울에게 승리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고사 선수가 올 시즌 12골을 넣었는데 모두 원정에서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 원정이라는 점도 무고사 선수가 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천이 무승부에 만족할 것 같지 않고,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서울의 무승부와 패배 이 투픽을 먼저 초안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김호남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전력 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인천이 지난 경기에서 부산과의 맞대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도 상당히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이번 경기입니다. 강원과 수원.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잔류를 확정한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양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그냥 마음껏 부담 없이 펼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4경기에서 3승 1무로 상승세고요. 직전 서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수원과의 맞대결에서는 1무 1패로 열세입니다. 원정에서 2대2로 비겼고 홈에서는 오히려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강원의 마지막 홈 경기죠. 강원의 마지막 홈 경기인데 강릉 종합 운동장이 아니라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처참한 잔디 상태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잔디 상태가 안 좋기로 유명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하는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이 상당히 홈 경기를 치르면 위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잔디 상태가 패스 축구를 즐기는 강원 FC에게는 득이 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홈에만 가면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홈 경기 성적을 찾아봤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5승이나 거두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후반기 들어서 그 홈에서 강원이 그 승리를 쌓아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나쁜 잔디 상태에도 적응을 마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강릉이 아니라 춘천 쪽에서 치르는데, 이 춘천 송암 경기장도 강릉 못지않게 잔디 상태가 나쁘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강원이 시즌 개막전을 춘천에서 치렀는데 그 춘천에서 치른 개막전에서 서울을 3대1로 꺾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담이 없는 강원이 마지막 홈 경기에서 관중들 앞에서 천적이라고 불리는 수원에게 한번 승리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의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 14승 5무 4패로 굉장히 우위에 있고, 최근 10경기에서 보더라도 6승 2무 2패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1승 1무로 우세를 점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성남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5경기 3승 2무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서울과 마찬가지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앞뒀다는 점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지금 감독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제가 지금 잡히지 않았는데, 수원은 박건하 감독이 부임하면서 체제를 지금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좀 더 과감하게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평소에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이나 주축 선수들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원 쪽에 좀 더 우세가 점쳐지긴 하나, 수원이 워낙 강원에게 강했고 올 시즌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근소하게 좋았습니다. 수원이 그리고 스플릿 B에 들어와서 강원의 발목을 잡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수원이 아무리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데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쉽게 패할 것까진 않아서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를 초안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 성남과 부산 아이파크. 먼저 살펴본 그 강등권 경쟁 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기는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입니다.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하고, 굳이 따지자면 지금 다득점에서 두 골이 밀리는 성남이 좀 더 승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게 비기기만 해도 잔류가 확정되기 때문에 성남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두 팀이 오늘 올 시즌 맞붙었을 때는 모두 1대1 무승부가 나왔고, 10경기로 따져봤을 때도 무승부가 5번이나 나올 정도로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매치업입니다. 성남과 부산의 대결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퇴장 징계로 벤치에 앉지 못했던 김남일 감독이 돌아온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김남일 감독이 관중석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두는 어떤 투혼을 발휘하면서 마지막까지 잔류 희망을 이어간 성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승 3무 9패로 부진했다는 점, 승리가 단 1승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성남은 최전방에 양동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는 하나, 최근에 오히려 골맛을 보고 있는 토미 선수가 양동현 선수보다는 감각이 좋기 때문에 토미 선수가 기회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니뭐니 해도 성남이 지금 기대를 거는 선수는 바로 나상호 선수입니다.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 시즌 7골로 지금 성남의 어떤 공격을 독박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나상호 선수가 터져준다면 부산전에서도 좋은 경기 결과를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이 홈에서 1승밖에 없지만 그 1승이 다름 아닌 전북전이었습니다. 전북전에서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남일 감독이 주전 선수들을 대거 빼고 새로운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하면서 깜짝 2대0 승리를 얻어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전북전 승리를 기점으로 성남이 반등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또다시 성남이 홈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와 함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천전 역전패가 뼈아팠죠. 인천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잔류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 그 1분 만에 두 골을 내줬죠. 그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벼랑 끝까지 몰렸고, 지금 주전급 측면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박준강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으로 마지막 성남전에 나설 수 없어서 수비 쪽에도 어떤 전력 누수가 보입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승을 거뒀지만 7패로 패배도 많았습니다. 성남의 지금 다득점이 두 골이 앞서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잔류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비기기만 해도 라는 전제를 달고 있었는데도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기영 감독 대행, 상당히 1부 리그 잔류에 일가견이 있는 이 이기영 감독 대행이 부산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교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산 역시 성남 못지않게 승리를 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는 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정말. 아무리 무승부가 많았던 매치업이어도 지금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 바람 같아서는 이 경기는 승무패 모두 지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 지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제 생각엔 그래도 성남 쪽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나상호 선수가 워낙 감각이 좋고 김남일 감독도 벤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쨌든 성남이 그래도 올 시즌 1승밖에 없었지만 관중들 앞에서 기적적인 승리 드라마를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비기기만 해도 잔류를 확정하는 상황은 인천전과 동일하지만 이 비기기만 해도라는 전제가 상당히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투포를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는. 따라서 성남이 만약에 선제골을 넣으면 성남의 특성상 그 한 골을 지키려고 하다가 부산의 맹공을 맞고 최소 무승부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부산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성남은 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노리려고 공격 일변도로 나설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홈에서 기세를 이어서 역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성남이. 따라서 부산의 승리는 보이지 않고 저는 만약에 투픽을 가져가야 된다면 성남의 승무로 일단은 초안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 제주와 이랜드. 이 경기는 유일한 K리그2의 경기고, 아, 이게 최근의 토토 흐름을 보면 이 토토 경기를 고르시는 분이 담당자분께서 K리그2 경기를 아주 비장의 한 방으로 끼워 놓곤 하는데요. 이 경기가 들어왔다는 점은 그 담당자분께서 상당히 이 경기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주차였죠. 안양과 이랜드 경기를 넣으셨었는데 그때도 무승부가 뜨면서 상당히 예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에도 이랜드인데 우선은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수원FC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까지. 따라서 이랜드전에서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짓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고, 지난 수원FC전에서도 제주 홈팬들의 어떤 열렬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최초로 매진을 기록했고 최다 관중 기록까지 갈아치운 제주 팬들이죠. 또한 최근 14경기 10승 3무 무패로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홈에서 이랜드의 발목을 잡히는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랜드가 올 시즌 원정 깡패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죠. 7승 3무 3패로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제주와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열세이기는 하지만 제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역시 앞서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승격 플레이오프 경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승점이 절실합니다. 제 아무리 우승을 앞둔 제주를 상대를 하더라도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고, 이랜드 역시 4경기 3승 1무로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 경기 섣불리 제주의 단통 승리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랜드의 쌍포죠. 외국인 공격수 수쿠타파스 선수와 레안드로 선수가 지금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이죠. 2경기 연속골로 스쿠타파스 선수는 2골, 레안드로 선수도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공격력도 상당히 괜찮은 이랜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제주 쪽에 어떤 제주 사이드를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 K리그2 경기 하나가 들어오는 이 경기가 그 토토 담당자분의 비장의 한 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원정에서 강한 이랜드, 그리고 승격 플레이오프를 향한 열망이 강한 이랜드가 쉽게 패하진 않을 것 같다 해서 저는 이 경기 제주의 승과 무 투픽을 초안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 울산 대 광주. 울산은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패한 것이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따라서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졌고, 막판 우승을 위한 시나리오는 반드시 광주를 꺾고 전북이 대구에 패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울산이 전북보다는 골을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광주를 마지막 경기에서 꺾고 대구전에서 전북이 자빠져 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어쨌든 경우의 수가 하나 남았다는 점에서 울산은 반드시 홈관중 앞에서 광주를 꺾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올 시즌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울산이 모두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광주전에서 두 차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이렇게 우승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원인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홈 경기였죠. 상주전에서 홈 경기 첫 승을 노렸습니다. 베스트 전력으로. 하지만 상주에게 또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홈 경기 첫 승리는 물 건너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펠리페의 엄원상 그리고 윌리안 선수가 건재한 상황에서 광주가 올 시즌 두 차례나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고 더욱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A 확정으로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지만 엄원상 선수가 지금 영플레이어 상의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포항 송민규 선수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강했고 성적도 좋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의 수상이 좀 더 유력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엄원상 선수도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격 포인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지난 시즌 다이렉트 우승으로 승격까지 했는데 스플릿 A까지 올려놓은 박지성 감독의 주가가 상당히 뛰었고 후임 감독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었던 FC 서울이 박진석 감독을 지금 차기 감독으로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광주 측에서 이미 박 감독과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고 박 감독 역시 광주와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서울의 박 감독 영입설을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박 감독 측과 서울 쪽이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광주 어떤 구단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뒤숭숭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광주가 마지막 경기에서 울산에게 쉽게 잡혀줄 것 같지는 않고 울산이 지금 비온 존슨과 불투이스 선수가 지난 전북전에 이어서 이번 광주전에서도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지난 전북전에서 주니어 선수가 상당히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골무원이라고 불렸던 주니어 선수가 최근 3경기 무득점으로 부진한 것도 광주전에서 쉽사리 단통 승리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는 이 초안픽 이변으로 잡고 울산의 승무 투픽을 먼저 초안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 전북과 대구. 전북은 지난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우승까지 9부 능선을 넘었고 비록 경기 결과가 1대 0이라고는 했으나 3선에 포진한 손준호 선수가 정말 맹활약했습니다. 손준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조규성 그리고 기타 여러 골을 기록했던 바로우 선수까지 주축 선수들이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울산전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했죠. 올 시즌 대구와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던 전북이기 때문에 더욱이 홈에서 전주성에서 10승 1무 2패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홈팬들 앞에서 상당히 강했던 대구를 상대로 전북이 미끄러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최근 10경기 대구와의 맞대결에서 7승 2무 1패로 상당히 강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홈 경기 였죠. 유관중 홈경기에서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세징야 선수가 2골, 대한 선수가 1골을 넣으면서 축구 열기가 대단한 대팍, 대구 홈팬들에게 기분 좋은 그것도 지금 요즘 최고의 기세를 달리고 있었던 포항을 잡아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볼 수 있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MVP 후보에 올라 있지만 주니오 선수가 워낙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MVP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징야 선수도 MVP
후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동기부여는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생긴 축구 선수죠. 잘생겼고 축구까지 잘하는 그 측면 수비수 정승원 선수, 올 시즌 7개의 어시스트 했던 그 정승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누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진 대구를 상대로 전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단통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과 상주의 경기. 포항은 지난 대구 원정에서 패하면서 8경기 7승 1무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K리그 대상 시상식 올해의 감독상 후보로도 올랐을 만큼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김기동 감독의 목표였던 리그 3위를 확정을 했고, 더욱이 최다 득점 타이틀을 꼭 따고 싶다고 했는데 현재 53골로 울산보다 2골이나 앞서고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포항의 경우에는 승패의 어떤 결과보다는 골을 얼마나 넣냐 이것이 관건으로 보이고, 최근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이 쌍포의 득점력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일류첸코 같은 경우에는 5경기 6골,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5경기 8골이죠.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패의 결과와 어떤 관계가 없는 포항이 어떻게든 상주를 상대로 더 많은 골을 넣기 위해 đặc 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스틸야드 홈팬들 앞에서 치르는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끈한 경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동기부여가 없다고는 하나 동기부여가 없는 측면이 오히려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역대 최고 성적 4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광주 원정에서도 1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따내는 어떤 저력을 보여주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라고 불리는 펩 태양 감독의 어떤 주가도 상당히 지금 김기동 감독 못지않게 뛴 상황이죠. 어쨌든 상주와 포항이 올 시즌 맞붙었을 때는 상당히 난타전 양상이 보였습니다. 1차전에서는 4대2 포항의 승, 2차전에서도 극장골이었죠. 팔로세비치 선수의 극장골로 4대3 승리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난타전 양상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0경기도 4승 2무 4패로 팽팽했고, 최근 5경기로 매치업을 추려도 2승 1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따라서 총평을 해보자면 두 팀 모두 만족할 만한 리그 성적을 거둔 상황에서 홀가분하게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으로서는 남은 최다골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몇 골을 허용하든 최대한 많은 골을 넣기 위해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칠 것 같고, 상주 역시 두려울 게 없는 상황에서 포항에 맞불 작전을 놓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 시즌 만나면 두 팀이 만나면 6골, 7골이 터졌던 만큼 화끈한 난타전 속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주가 그래도 중간에 전역을 한 선수들도 있고 김태양 감독 특성상 많은 선수, 고른 선수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린다면 그래도 난타전 끝에 포항 쪽 사이드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초안픽으로 포항의 단통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리그 1, 2, 7경기로 구성된 승무패 45회차 초안픽을 먼저 공유를 드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초안픽이 따로 없이 내일 올려드릴 최종픽에 더해서 프리미어리그 7경기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도 치렀고 유로파리그를 치르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주말 직전에 가서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이 취합이 될 것 같고 분석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업로드될 최종픽 영상에서 K리그 최종픽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풋볼 살롱이 제시하는 자료와 인사이트 여러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시는 스토리만 조목조목 야무지게 골라가셔서 다부진 픽을 만드시는데 활용만 하시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풋볼 살롱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느 누구보다 승무패 양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